여러분 가장 최근 시험, 가장 최근 트렌드 보시면 어떤 게 출제가 될지 대략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초조하시고 할 건데 최종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7월 둘째 주 시험을 저와 함께 리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손목에 조금 부상을 입어가지고 제가 마우스 잡기가 조금 며칠 동안 불편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나아져가지고 다시 영상을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기출문제, 특히나 7월 둘째 주에 전치사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문제를 좀 복원해서 봤단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이나 모레 7월 마지막 주 시험을 앞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케이, 하루 만에 끝내는 벼락치기 같은 개념으로 7월 둘째 주에 어떤 시험이 나왔는지 한번 쭉 보여드리고, 그리고 문항별로 제가 분석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총정리가 필요하신 분은 저기 위에 카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혹시 총정리, 문법 총정리나 단어 총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기출 문항 분석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어떤 문항이 몇 문제가 출제가 됐는가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토익은 약간 돌고 도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토익에 최근에 출제됐던 포인트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토익에 대략 뭐가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을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예상이 가능하시죠. 물론 여러분들은 많아봤자 1년에 토익을 3번, 4번 정도밖에 안 보실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토익을 다 보기 때문에 대략 뭐가 요즘은 유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시작하기 전에 문항 분석 보여드릴 건데요. 이 문항을 분류하는 거는 분류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전치사로 보냐 접속사로 보냐에 따라서 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류하는 강사들마다 조금씩 문항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라고 보는 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46개 파트 5와 6를 합해서 46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문법만 한번 골라봤는데 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2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명사가 정답이 되는 자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7월 둘째 주 시험에서는 동사의 목적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문제를 좀 냈었었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7월 마지막 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자리들을 좀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걸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문법 중에서 형용사는 무려 4개나 출제가 됐습니다.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고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어 자리보다는 명사 수식으로 이번에 좀 많이 나왔고요. 명사 수식이라 그러면 명사의 바로 앞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장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가 파악되지 않으면 이 자리가 명사 수식이다 라는 걸 모르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부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부사라고 제가 적어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부사가 3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그리고 괄호 열고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총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파트 6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 화면이 제 맘대로 잘 안 되네요. 3개 중에서 한 문제가 파트 6에서 출제가 됐고요. 토탈 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총 이 정도. 동사를 수식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 수식이나 문장 전체나 준동사 등을 수식한다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번 달에는 뭐가 집중적으로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대명사 문제 한번 볼까요? 대명사 문제는 총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대명사 문제는 인칭 대명사나 부정 대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달에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소유격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소유격이라는 거에다가 제가 동그라미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 문제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죠. 자, 동사 문제는 그럼 뭐가 나왔냐? 동사 문제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저는 분류를 했는데 이 6개의 문제 중에서 3개는 파트 6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총 6개의 문제 중에서 3문제가 파트 6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태 시제나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자리 등을 활용해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죠. 이번 달에 뭐가 됐는지는 역시나 문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문제 한 문제 출제됐네요.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합해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번 달에는 투부정사를 정답으로 하는 것이 출제가 됐죠. 7월 마지막 주 보러 가시는 분이라면 동명사나 분사 부분 좀 더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치사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됐나요? 총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전치사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기출보건 전치사편 참고하시면 전치사가 어떤 게 출제가 됐는지 제가 쭉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그 영상 위에 링크 올라가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접속사는 총 2문제,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가 토탈 접속사와 관련된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가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어휘 문제는 토탈 19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46개 중에서 19개가 어휘니까 굉장히 많은 수고요. 그 중에서 8개가 파트 6에서 출제가 됐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문장삽입 문제는 파트 6가 총 4세트니까 4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 2시예요. 그래서 지금 새벽 2시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시간을 쪼개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먼저 제가 문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조금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조금 낫죠? 좀 다 보이나요?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 이렇게 있는데 그냥 크게 하는 게 나으려나? 크게 그냥 해야 되겠다. 자, 2문제 있는데요. 한 문제당 20초씩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5초짜리 문제라서 5초 안에 정답을 찾아내셔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자, 그럼 제가 토탈 많이 줄게요. 30초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 정답 한번 골라보시죠.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기출 문제 복원한 거랑 거의 제가 거기다 아주 단어만 조금 살짝 바꾼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핵심 포인트는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1번 정답은 요거죠. 1번의 정답은 B, recommendations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2번의 정답은 on, 그리고 정답이 average of 20%. 정답은 그래서 A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정답 고르셨나요?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보기를 2번 했네요. 이거 그냥 없는 걸로 보세요. 제가 살짝 변형을 하다 보니까 ABCD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까요?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 이런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1번과 2번은 챕터 1 명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그야말로 5초짜리 문제죠. 그냥 ABCD 먼저 보시고 이거는 뭘 물어보는 문제다. 이거는 딱 문법 물어보는 문제다. 딱 감이 오죠. 앞에 단어 똑같고 뒤에가 다르니까요. 자, 전치사 앞에서 끊고 동사 앞에서 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은 implemented, 더, 빈칸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implemented 동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더라는 힌트가 나오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ABCD 중에서 명사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당연히 recommendations라는 B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겠죠. 가끔 토익 초보분들이 이 더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더가 나오면
단수가 나와야 되나요? 복수가 나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더는 단수, 복수, 불가산 상관없습니다. 그냥 뒤에 명사가 온다라는 시그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답을 D를 고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 왜 D를 골랐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recommending이라는 ing가 붙어서 동명사일 것 같다. 동명사는 왠지 명사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명사를 대신해서 동명사를 넣을 거라고 생각해서 D를 골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어요. 자, 여기에서 recommending이라는 동명사는요. 자기 뒤에 또 다른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동명사 플러스 명사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칸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D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C는 동사에다가 S 붙여둔 3인칭 단수라서 X 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할 것도 없이 동사의 뒤에는 목적어가 간다 라고 해서 B를 골라내는 뭐 그런 문제였어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문제 보자마자 ABCD 보고 ABCD 이거 약간 앞에가 똑같고 뒤에가 다르네? 아, 이거는 품사 물어보는 문제다. 빈칸 뒤로 가다가 전치사 앞에서 자르고 그리고 빈칸 앞으로 가다가 동사 앞에서 자르고 can reduce라는 동사 그리고 on이라는 관사가 와서 빈칸 자리에는 단수 명사가 온다라는 힌트군. 그럼 ABCD 중에서 명사인데 단수 골라야 되겠다. ABCD 중에서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냐? A, average, 평균이라는 명사를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해석하지 않아도 뭐 딱히 정답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두 문제의 공통점 찾으셨나요? 둘 다 챕터 1 거의 제가 처음에 다루는 명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하고 문법 포인트 하도록 할게요. 자, 7월 달에 정답으로 출제됐던 이 recommend라는 동사는 추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만드는 명사가 recommendation이라는 tion을 붙여서 우리가 추천이라는 명사를 만듭니다. 토익에 자주 나오는 복합명사 recommendation letter이라고 하면 추천서라는 명사죠. 두 개의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단어 복합명사가 되겠네요. 자, averag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안 고르신 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average 왜 안 골랐어요? 그러면 average가 막 ing 붙이고 이래서 average가 동명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average라는 단어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형용사도 가능하고 명사도 가능하고 동사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사의 앞에다 붙여서 평균적인, 일반적인이라는 뜻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average cost라고 하면 평균 가격, average price 역시나 마찬가지. 왜 averaging이라고 나와 있냐? 여기 ing 뺄게요. 여기 오타가 잡고 있어요. average working hours라고 하면 평균 근로 시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average가 명사 앞에 갈 때는 형용사로서 평균의 일반적인이란 뜻이고 명사로서 쓰이면 지금처럼 an average of $22 평균 $22라는 명사로서는 평균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토익에 나왔던 표현 중에 above average, below average라고 하면 평균 이상, 이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두 문제 지난달이 아니고 지난 시험이죠. 지난 시험에 나왔던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은 목적어 자리를 빈칸으로 준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둘 다 똑같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빈칸으로 출제가 됐었죠.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 자리를 빈칸으로 주는 문제가 무려 2개나 7월 둘째 주에 출제가 됐더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명사가 정답이 될 때는 관사나 수격이나 수량 형용사 이런 것들이 명사를 정답으로 나타내는 힌트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럼 계속해서 3번이랑 4번 역시나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기에는 조금 자료가 글자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15초 정도 있다가 넘길게요. 혹은 여러분들이 잠시 시간이 좀 모자라시는 분들은 영상 잠시 멈춤하시고 문제 풀고 계속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4번 두 문제 풀어보시죠. 넘길게요.
찾으셨나요? 자, 그럼 저희 정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출제된 걸 제가 딱 보고는 이번 토익 시험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자, 지금 ABCD 보시면 이거 지금 문법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이제 단어가 앞에가 비슷하고 뒤가 다르니까. 자, 지금 빈칸 근처로 이렇게 잘라보면 in the 빈칸 trend라고 더 관사 나오죠? trend 명사 나오죠? 빈칸 자리는 그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가 no problem, 괜찮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형용사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바로 B예요. 그래서 왜 B를 골랐어요? 이러면 부사에서 엘바에 빼면 형용사 된다고 생각해서 B 골랐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혹시나 B를 고르셨다면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latest라는 C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서 형용사 latest는 최신의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서 이 late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부사 공부하실 때 항상 나오는데 이 late가 늦은 이라는 뜻이고 latest는 최신의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이 트렌드를 수식하는 것은 늦은 트렌드보다는 최신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문장에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C가 되는 요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3번 같은 문제는 요즘 이제 최신 트렌드를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빈칸 자리가 형용사 자리인 거를 못 찾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얘는 형용사가 마치 아닌 것 같은 단어들이 정답이 되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specialize in 이라는 표현은 항상 무엇에 특화되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Abby Sports라고 여러분들이 주어가 스포츠에 S가 붙어서 복수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 항상 단수 취급하시죠. 그래서 specialize가 아니라 specializes라는 단수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정답 뭘 찾으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조금 필요하셨던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좀 낯선 문장 구조가 등장하고 그리고 의외로 동사를 못 찾아내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함께 보실까요? 자, 일단 전체 문장에서 저는 동사부터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사 한번 찾아보시죠. 자, 누가 찾아지냐? 바로 show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보여준다 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 더부터 report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annual report, 연례 보고서의 the finding에서 이제 시사하는 점은 shows,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사 뒤에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나왔어요. 자, 동사 뒤에 명사절 접속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다시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discount coupons sent by email yield 빈칸 response than those sent by mail 이라는 안에서 동사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sent를 동사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만약 sent 동사로 선택하셨으면 그래서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자, 이 전체 문장에서요. 동사가 바로 뭐냐? yield가 바로 동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discount coupons까지가 주어가 되고 sent by email은 분사로서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죠. 이메일에 의해서 전송된 이라고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는 분사기 때문에 사실 이 sent를 동사로 고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틀린 겁니다. 주어가 discount coupons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yield 그러면 자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빈칸 response에서 response가 명사로서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명사의 앞에 빈칸이 들어가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ABCD 중에서 형용사를 고르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A를 고르면 오답이 되는 이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맞추셨나요? 자, 여기서 빈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하나 더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ABCD 중에서 A가 혼자 형용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B와 C도 형용사였다라는 건데요. 여기 앞에 more이라던가 most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의외로 굉장히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여기에서는 힌트가 바로 뒤에 있는 than이라는 비교급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서 정답은 more이라는 게 들어간 C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모르는 단어도 좀 많죠. 여기서 주어가 the findings of the annual report 그리고 동사가 shows 명사절이 that 이하고요. 그 명사절 이하의 주어가 discount coupon sent by 이메일에 의해서 전송된 할인 쿠폰은 yield는 동사로서 생산해내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more substantial 이러면 더 많은 반응을 than 뭐뭐보다 those sent by mail 우편에 의해서 보내진 those 것들보다 여기에서 those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discount coupons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렇게 해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문법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법 포인트 그리고 어휘 정리해보자면 자, late와 yield 두 가지를 제가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아시다시피 late라는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단어가 되겠어요. 늦은, 늦게. 그리고 latest라고 하면 최신의이라는 뜻이죠. later는 부사로서 나중에, lately는 부사로서 최근에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ate라는 단어가 누가 형용사고 누가 부사고 무슨 뜻이다 라는 걸 보통 약간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정리해 놓고 가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yield라는 단어가 동사로서도 쓰이고 그리고 요거 명사로서도 쓰이거든요. 동사로서 쓰이면 산출하다, 생산해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yield good returns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가 붙게 되죠. 명사로서는 수익. 그래서 yield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처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비교급, 최상급 저희가 정리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핵심 문법 포인트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비교급이라는 건 지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뭐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언제 이 r을 갖다 붙이는지 언제 뭐를 갖다 붙이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비교급이라는 거는요, 일단 만들 수 있는 품사 자체가 형용사랑 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괄호 열고 1, 2 이렇게 적어놨고 여기는 괄호 열고 3 이상 적어놨죠. 이게 바로 음절을 뜻합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걸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aller 이라는 단어나 higher 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음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r을 갖다 붙여서 taller 이라는 비교급을 만들어내는 거고, 뭐 beautiful 이라던가 dangerous 같은 단어는 이 단어에 모음이 엄청 많잖아요. 음절이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er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more 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자, 거기다가 비교급은 항상 뭐뭐보다 라는 비교의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than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much, still, even, far 이라는 거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부사인데요. 베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비교급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고 최상급은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음절이 몇 개냐에 따라서 만약 음절이 하나나 두 개다 라고 하면 EST를 갖다 붙이십니다. 그리고 더를 갖다 붙여서 최상급이란 걸 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3음절 이상일 때는 the most라는 걸 갖다 붙여서 the most beautiful, the most dangerous 라고 만들어내게 되겠죠. 우리가 비교급일 때는 than을 갖다 붙이는 것처럼 최상급일 때는 in이나 어몽을 갖다 붙여서 뭐뭐 중에 어떤 범위를 설정을 해줍니다. 어디 안에서 뭐뭐 중에 가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급과 최상급은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잊을 일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5번, 6번 이렇게 있는데요. 역시나 시간이 모자라면 잠시 꺼두고 넘어가시고요. 끄고 잠시 홀드 하시고 멈춤하시고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자, 10초 정도 기다릴게요. 5번 한번 풀어보시죠. 고!
정답 찾으셨나요? 자, 그럼 저희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5번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자, 5번의 정답은 reliably라는 부사인 C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C가 정답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은 바로 reliability라는 명사인 A가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동사 밑줄 그을게요. had been performing까지가 이 동사인 부분이 되겠고요. The computer we purchased last year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컴퓨터를 수식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 물론 we 앞에 관계사가 있는데 그 관계사가 생략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e computer which we purchased last year 이라던가 the computer that we purchased last year 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Anyway, 주어는 the computer. 동사 had been performing. 자, 그럼 대부분 A를 골라 하시는 분들은 had been performing이 능동태 동사다. 그래서 빈칸 자리에 목적어인 A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어떻게 부사인 reliably가 들어가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궁금하시죠? 자, 거기다가요, 제가 요즘 토익에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한 번 시험에 똑같은 포인트를 활용한 문제가 2개씩 나온다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의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은 A나 혹은 D가 되겠는데요. 왜 골랐어? 라고 물어보면 to operate가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면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5번과 6번은요. 7월 둘째 주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자, 어휘 및 문법 포인트 정리.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즘 토익 같은 경우에는 문법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문법에 헷갈릴 만한 단어를 출제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번 문제에서 이걸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perform이라는 단어, 우리가 수행하다, 대부분의 경우 사명식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perform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처럼 동사 뒤에 목적어가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perform이라는 동사가 1형식의 동사로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형식의 동사는 완전 자동사고 목적어가 올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언제냐? 어떤 기계나 기능이나 작동 따위로 잘 돌아가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1형식의 동사로서 쓰게 되겠습니다. operate도 마찬가지예요. operate가 우리가 보통 가동하다, 조작하다. 예를 들어 operate the machine이라고 하면 삼형식의 동사로서 목적어와 함께 가는 거죠. 기계를 가동하다, 조작하다 라고요. 그런데 이 operate가 일형식의 동사로서 쓰일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운영하다, 작동하다, 영업하다라는 뜻일 때 그렇게 쓰인대요. 자, 요걸 보고 올라가시면 이제 정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올라가서 5번. 여기에서 이 컴퓨터가 뭔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된다라고 해석이 되죠. 작년에 우리가 구매했던 컴퓨터는 미스터 킴이 XQ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까지 작동이 매우 잘 됐다 라고 해석이 돼서 빈칸 자리에 reliably라는 부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도요. Mary and Ben은 will need to charge shipping costs. 배송비를 부과할 것이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operate.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부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erform과 operate가 동시에 이렇게 한 번 시험에 나오는 게 굉장히 여태까지와는 좀 패턴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의 중요성, 단어를 공부할 때 perform 수행하다 끝, operate 운영하다 끝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1형식과 3형식을 동시에 하는 동사가 있고 둘 다 출제가 되는 단어들을 정리해 놓고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고 싶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깨방정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게 2시 36분이거든요. 지금 새벽이라서 사실 목소리도 굉장히 좀 많이 잠겨 있고 그리고 얼굴도 지금 좀 엉망진창이죠. 빨리 화장이 무너져서 빨리 지워야 되는데 지금 이거
녹화한다고 아직도 화장을 못 지우고 있어요. 아, 오늘 뭐 한다고 그렇게 바빴는지. 오늘 이제 호날두가 방한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토익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 중에서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암으로 다 모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 동생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축구 보러 지금 서울까지 왔는데 오늘 호날두가 뛰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배신감을 갖고 오늘 되게 또 얘기하고 수다 떠느라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게 엄청 늦어졌어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소송할까요? 자, 7번 여러분들 보시죠. 7번, 8번 푸는데 제가 각각 10초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모자라시면 아까 얘기했죠? 잠시 퍼즈하고 문제 풀고 오시도록 하시죠. 자, 그럼 정답 골라보세요. 넘길게요. 찾으셨나요? 자, 정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의 정답은 바로 B, follow 되겠고요. 그리고 8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아마 D랑 고민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정답은 C, be advised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토익 시험에 똑같은 포인트를 2개씩 요즘은 한 시험에 내주는 것 같다.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플리즈 뒤에 빈칸을 주는 문제가 무려 2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먼저 7번입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아시죠? 플리즈 보자마자 정답 바로 나와야 되는 거. 플리즈 나오면 빈칸 자리에 동사 원형 정답 그래서 B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플리즈 들어가면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은 주어가 없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나이스하게 명령하고 싶을 때 플리즈 갖다 붙인다 라는 거 이용해서 뭐 어렵지 않게 follow the step-by-step instructions 라는 B를 고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7번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자, 문제 8번. 자, 8번.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중에서 일단 please 뒤에 빈칸이니까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A나 B를 고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랑 D랑 중에서 이제 be advised는 수동태 BPP고 그리고 D, have advised는 have PP인 거야. 그럼 이제 약간 또 애들이 망설이기 시작한다고. have PP가 들어가면 왠지 뭔가 고차원적인 문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서 뭔가 좀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advice가 조언하다라는 뜻이니까 뭔가 이제 조언을 해주나? 트레이닝이 시작한 인터넷 안 된다고 조언해줘야지? 이러면서 D를 오답으로 고르시는 경우가 은근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오늘 여기서 봐야 되는 문법 포인트와 어휘 하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advice부터 볼게요. 자, advice라는 동사가 스펠링 잘 보시오. SE가 들어가면 이것은 동사요. 그렇지만 advice가 들어가면 그것은 명사요. 그리고 advice는 불가산 명사, 셀 수가 없는 명사라는 점을 알고 넘어갑시다. 자, advice라는 단어가 조언하다, 충고하다, 권고하다 이것만 보통 외우고 넘어가시는데 야, 여기서는 통보하다, 알리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please be advised라고 하면 통보 받아주세요. 즉, 너에게 이것을 안내드립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보통 우리가 please be advised that 주어 동사 that 이하를 안내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뭐 통보드립니다. 정도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원래 능동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advice 목적어 of 명사 누구누구에게 명사 이하를 통보하다, 알려주다. 물론 여기서는 inform이나 notify나 advise 모두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용어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을 안내드립니다 라는 뜻으로서 8번 Please be advised 무엇을 안내드립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When training begins next Tuesday
다음 주 화요일에 교육이 시작이 되면 We will not have internet access for first 2 days. 첫 이틀 동안에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장이었네요. 자, 그럼 또 9번, 10번 두 개의 문장 읽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 문장이 아니죠. 두 개 문제 풀러 가도록 할게요. 잘 때가 다 돼가지고,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혼미합니다. 저는 지금 새벽이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은 아마 막 낮일 건데, 여러분들이 낮에 보면 저 되게 술 취한 사람 같겠죠. 자, 9번, 10번 지금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죠. 넘길게요. 잘하셨습니까? 정답 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여기서 9번의 정답 뭐 고르셨어요? 뭐 고르셨어? 뜻은 약간 다 비슷해.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약간 뜻이죠. 정답은 in order to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n order to라는 것이 누구랑 섞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n order to는 to 부정사로서 자기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to 부정사 관용어구입니다. 근데 ABCD 보기가요. 접속 부사나 접속사나 전치사가 섞여 있습니다. 뭐 전치사는 자기 뒤에 목적어, 명사가 가고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가고 그리고 therefore는 부사의 역할을 하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부사. 자, 근데 9번 자리는요. increase, 동사, efficiency, 명사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 동사가 in order to 동사 원형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D 이렇게 골라내요. 그래서 저희요. 이 7월 둘째 주에요. to 부정사 정답 찾아내는 거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increase가 to 부정사를 만드는 동사다라는 걸 알고 푸는 거였죠. 근데 BCD 중에서도 특히 나우댓 같은 거 고르시면요. 뭐뭐이므로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되려면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은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뭐가 되냐? 바로 whoever 이라는 C를 정답으로 골라주시게 되겠죠. 이것도 맞추셨습니까? 이 whoever 이라는 것은요. 복합관계 대명사로서 여기서는 명사절 접속사의 자리를 이끄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Mr. Sharma 주어, announced 동사, 그리고 동사 뒤에 대시 나오면 명사절 접속사로서 자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will be라는 동사가 있으므로 빈칸 complete the GPA Advanced Course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거기다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이기 때문에 빈칸 complete the GPA Advanced Course까지가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다가 complete라는 빈칸 뒤엔 동사가 있으므로 빈칸 자리에는 불완전한 절과 함께 가는, 즉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과 함께 가는 명사절 접속사가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whoever나 what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what은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whoever는 누구든지라는 사람을 뜻하고요. 해석을 해보시면 Mr. Sharma는 GPA Advanced Course를 complete, 완성하는 빈칸은 will be eligible for promotion, 승진을 위한 자격이 된다는 것, that을 announce, 발표했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빈칸 자리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서 whoever이라는 C를 고르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내려가서 제가 뽑아놓은 문법 및 어휘 포인트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빈출 to 부정사 관용 어구 필수 암기입니다. 아니, to 부정사 관용 어구 안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겠지? 자, 빈출되는 to 부정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to들은 모두 자기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to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관용어구로서 뭐 외워야 되는 것들이니까 뭐 이거는 되게 자주 봤던 거니까 저 같으면 이거 외우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 비디오를 토익 전날 오전에 보고 계시다면 이 투부정사 관용어구뿐만 아니라
전치사 to가 들어가는 관용어구. 뭐 예를 들면 look forward to, 그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ing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 거 정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시다면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총정리, 토익 시험 하루 전에 끝내는 문법 총정리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는 자리는 뭐 요 세 가지 정도 제가 적어봤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제가 크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볼 만한 자료가 이번 달에 출제가 됐던 단어 중에서 어휘 리스트를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어휘 리스트는 모두 지난 7월 둘째 주에 출제가 됐던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뜻을 모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제가 파트 5, 6에서 골라서 40개 정도를 적어놨어요. 토익에 처음으로 나온 단어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파트 6에서 나왔던 단어죠. 경납고 이런 단어 보고 야, 이런 것까지 나오나? 라는 그러니까 뭐 발음을 하면 행거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옷거는 행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경납고까지 토익에 등장하는 단어 수준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것들 파트 6에서 지난번에 출제가 됐죠. 뭐 이런 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뭐 요런 거 2번 promise 약속하다라는 promise 아니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스펠링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리고 뭐 5번처럼 요 competitive라는 단어가 원래 경쟁력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셀러리 앞에 붙이면요, 경쟁력 있는 급여, 한마디로 높은 급여,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뭐 댄스처럼 형용사로서 밀집한이라는 단어는 토익에 그래도 여러 번 나왔던 단어니까 뭐 이런 건 다 보시면 되겠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1번부터 40번까지 한 번쯤은 보시고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7월 둘째 주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 저 같으면 한 번은 외우고 가도록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카운터파트라는 단어를 보세요. 자, 34번 counterpart 이런 단어를 보시면 상대,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얼마 전 파트 7에서 카운터파트라는 단어를 모르면 독해의 정답을 못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단어가 요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모든 어휘들은 7월 둘째 주 실제 출제됐던 5, 6에서 뽑아낸 단어들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진짜 열심히 보고 갈 것 같습니다. 벌써 녹화 시간이 새벽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내일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 내일 또 아침에 어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저도 토익 시험을 치러 가야 되고 굉장히 바쁜 주말이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이만 여기까지 보고 이제 편집하고 빨리 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40분 정도 되는 이 비디오를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주 공부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7월 둘째 주 보고 난 자료를 쭉 봤는데 제 생각에는 7월 마지막 주 시험 보고 또 이 작업을 해서 8월 달에도 비디오 업로드 할 것 같습니다.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해요. 자, 그럼 전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뵐게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